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3일 과정 마지막에 나왔던 그 플래시 API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옛날에, 28335 옛날 싱크웍스 교육 과정에는 없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37X 오면서 생긴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는 37X 내부 기능은 아닌 거고, TI가 37X 내부의 플래시 공간에 데이터를 이제 쓰는 어떤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함수들이 있는데 그거 쓰는 방법들을 이제 설명한 거죠. 생각해보니까는 나도 이런 기능을 잘 안 써서 그런 거지 TI의 C2000 웨어에 보면 뭐 335가 됐건 374X가 됐건 이 소저랑 관련된 기본 제공되는 유틸리티나 이런 라이브러리가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제대로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쓸 일도 없었지만은. 그 다음에 이거 저기 수업 때도 누가 물어보던데 이거 시리얼 부트랑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 뭐 물론 여기 있는 내용을 활용해가지고 뭐 시리얼 부팅이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얘 자체는 뭐냐면 그냥 CPU 코드상으로 내가 특정 플래시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영구 기입하는 방법 또 그거 불러오는 방법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플래시 코드 굽는 거에 대한 예제는 실습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고 우선은 플래시 메모리가 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고요. 요거 두 번째 건 처음 들었어요. 성광처럼 일순간에 메모리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래됨. 아, 이런 거였군요. 몰랐어요. 생각해보면은 EEPROM도 블럭 이레이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걔는 그냥 바이트 단위로 지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얘는 그냥 뭐 이게 쓰기 동작 저기 지우는 명령 구조가 있던가? 그래가지고, 그 명령어 구조나 쓰는 어떤 루틴을 그대로 돌리면, 그 블럭 전체가 다 지워지거든요. 그리고 12V인가 이렇게 약간 높은 전압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여튼간에, 뭐, 플래시 이런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고, 이게 이제 내부 구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이제, 좀 신기했던 게 그림부터 볼게요. 이게 듀얼 코어다 보니까 CPU가 두 개잖아요. 하고 각각 CPU 코어 중간에 플래시 메모리 컨트롤러라는 게 붙어 있고 얘를 통해서 실제 플래시 메모리가 붙어 있죠. 이렇게 두 개가. 근데 이게 플래시를 쓰려면 그러니까 기입을 하려면 약간 높은 전압이 필요해요. 한 12V 정도. 근데 이제 그거를 해주는 내부 회로가 여기서 펌프라는 걸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한계예요. 그래서 CPU 1이든 2든 자기 거 플래시를 하겠다고 하면 펌프가 하나다 보니 펌프를 먼저 사용하겠다고 그 사용권을 받아와야 된대요. 그런 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사실 뭐 예전에 28335에서 내부적으로 플래시 메모리에다 뭐 데이터를 쓰고 이런 일이 없어가지고 신경을 안 썼던 건데 이제 수업 들어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펌프는 공용 자산이라서 CPU 쪽에서 자기 거 플래시에다가 데이터를 쓴다고 하면 이 같은 거 얘를 허락을 받아서 갖고 와야 된다. 그게 좀 신기했고요. 그래서 CPU, CPU2는 각각 자기 뱅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떤 CPU든 간에 깜짝이야. 안에 최대 8호드 한 번에 연속으로 8호드 쓸 수 있고 나중에 이 TI 제공하는 함수도 8워드씩 저장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쓰려면 그거를 루프문으로 그 함수를 계속 호출해서 루프를 돌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뱅크는 되게 여러 개로 나눠지고 있고 이거 보시면은 이게 28377D 뱅크인데 이렇게 플래시가 A부터 N까지 꽤 많은 공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EEPROM이랑 달라서 그런 거죠. 왜냐면은 뭐 EEPROM처럼 바이트 단위로 쓰고 지우고가 안 되다 보니까
데이터를 썼다가 한 부분을 지우려면 그 영역 전체를 다 지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블럭이 너무 크면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블럭을 좀 작게 해가지고 좀 더 관리적인 측면에서 유용성을 향상시킨 거죠. 여튼네 그런 내용들이고, 프로그램과 이레이징 과정의 FSM이라는, 이게 그 플래시 지우는 그 명령어 시퀀스가 있어요. 그거를 발생하는 장치가 따로 FMC에 들어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얘는 지금 DSP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건데, 사실 외장으로 붙이는 별도의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 걔가 SPI가 됐건 뭐 패러렐 타입이 됐건 보면 데이터 지우는 동작이나 프로그램 할 때는 특정 명령어를 써주는 시퀀스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돼요. 그게 플래시가 좀 불편한 거죠. AP로면 그냥 주소에다가 막 썼다 지웠다 도 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그렇다는 거고요. 요 위에 내용은 이제 세마포어라는 용어도 진짜 오랜만에 들었는데, 세마포어가 뭐냐면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 되는 시스템에서 각각의 함수는 태스킹 하나의 독립적인 그 함수로 태스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하튼 간에 CPU 입장에서 보면은 CPU 하나가 여러 태스킹을 순차적으로 돌리건 여러 개의 CPU가 각자 자기 태스크를 돌리건 태스크와 태스크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신호. 그죠? 그때 태스크와 태스크끼리 신호를 주고받는 그 메시지 구조체를 세마포어라고 불러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세마포어라는 용어를 사실 DSP에서 볼 일은 별 거의 없잖아요. 이거 어차피 원 코어였고 이제서야 이제 CPU가 2개 나오다 보니 이제 소유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점유하는 거. 그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제 생기다 보니 세마포어라는 용어도 나오고 태스크라는 용어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원래 태스크라는 용어 자체도 멀티태스킹 되는 그 운영체제나 그런 하드웨어에서 각각의 어떤 처리를 하는 어떤 오퍼레이션 하나의 동작을 태스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여하튼 간에 이런 용어 자체는 참 DSP랑 어울린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뭐 ECC 뭐 에러가 뭐 여기서 특이한 건 그거였네요. 사실 현장에서 에러 만난 일은 거의 없긴 한데 이게 SEC, DEC라고 해서 싱글 에러 잡을 수 있고 더블 에러는 감지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이 된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플래시 OTP 64비트마다 8비트 ECC를 데이터 생성하고 ECC 메모리에 저장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번에 알았는데 이 섹터들에 대해서 오류 정보를 저장하는 플래시 ECC가 따로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는 쓸 수 없는 것 같고 그냥 이 시스템 자체에서 처리해 주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내가 쓰고 지우고 하면은 그에 해당하는 ECC가 잡히는 건데 여튼간에 64비트마다 한 비트는 내가 정정할 수 있고 2비트 이상 오류가 생기면 이제 정정은 안 되고 에러가 생겼다는 것까지 정도 아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했던 내용은 이게 이제 예전에 28335에 CSM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그 128비트 정보 넣어주면은 그 메모리 락킹이 걸리거든요. 근데 한번 걸면 또 풀리지도 않아요. 이거 기능 활성화하면 그 DSP는 두 번 다시 플래시 못 씁니다. 버려야 돼요. 고치려면은. 근데 그게 두 개가 들어있어가지고 그걸 존 1, 존 2로 나누고 있대요. 근데 문제가 존 1에 해당하는 플래시는 존 1끼리만 정상적으로 보이고 존 2에 있는 데이터는 안 보인다는 거지. 이거 설정할 수가 있대요.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CPU 코드는 존 1, CLA 코드는 존 2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플래시 공간에 프로그램 배치할 때 코드랑 함수 부분을 나누어가지고 함수를 별도의 플래시에다가 따로 로딩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함수에다가 CSM을 걸어가지고 함수를 못 보게 만드는 거지.
여튼간에 뭐 그런 식으로 존 1, 존 2가 있는데, 이게 플래시 말고도 램도 설정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 플래시 램이 서로의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이동하거나 어떤 처리를 하려면 같은 존끼리 설정돼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아마 설정하는 레지스터가 있나 봐요. 이거 이그젠플 할 때는 못 봤는데, 약간 그런 기능들이 있고, 뭐 이거 좀 신기한 내용이긴 한데 뭐 말을 해야 되나? 여튼간에 플래시의 데이터를 쓰려면 펌프가 동작을 해서 약간 높은 전압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켜놓으면 펌프 동작에 에너지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끄거나 대기 상태로 해놓거나 이제 프로그래밍하는 전원으로 끌어올리거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거를 뭐 껐다 켰다 하는 동작을 해가지고 약간 전기 에너지 좀 이제 아낄 수 있는 뭐 그런 거 있대요. 뭐 플래시 다운로드하는 유니 플래시는 뭐 있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TI에서 받아서 쓰면 되고요. 아니면 CCS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이 2837X용 F021 플래시 API 라이브러리인데 이거는 C2000 웨어 폴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TI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불러다 쓴 건 이게 제가 처음이었어요. 사실 제가 연구실이나 다른 거 봐도 대부분 다 자기 회사에서 자기 코드를 만들어 쓰지 라이브러리 불러다 쓰고 이런 분들이 뭐 자주 있진 않거든요. 한 반 정도? 우리 학교 옆에 인버터방 봐도 라이브러리 불러다 쓰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다 자기가 짜서 쓰더라고. 신기하게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몰라. 불편하기도 하고 사실은 하면 또 뭐 이것저것 설정도 해야 되다 보니까는. 여튼간에 옛날에는 이렇게 뭐 이런 라이브러리가 제공됐는데 37X 와서는 좀 더 세분화돼서 여러 가지 에러를 처리할 수 있는 함수들이 많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 진하게 표시된 이런 라이브러리가 기존에 지우고 프로그래밍하고 데이터 확인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한대요. 요거는 2837X부터 이제 새로 지원해 주는 거래요. 그래서 이걸 쓰면은 내가 플래시에다가 데이터를 쓸 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펌웨어 같은 거 업그레이드 할 때도 쓸 수 있대요. 근데 요거 수업 예제에서는 요 아래 거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으로 썼어요. 하고 그 사이에 싱크웍스에 예전에 플래시 API를 활용한 예제에서 이렇게 시리얼 플래시 같은 거 박아가지고 DSP 업그레이드하는 키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PC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내부 메모리에서 이 램으로 다운로드 한 다음에 플래시에 업데이트하는 이런 코드들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서비스를 하시는 거죠, 싱크웍스에서. 근데 여튼 그 기반이 뭐냐? TI에서 제공하는 플래시 API를 불러다 썼다가 내용입니다. 여튼간에 C2000 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놀라운 거는 이 C2000웨어 저도 여기 수업 받으면서 한 건데 C2000웨어를 설치하면 컴퓨터 폴더에 깔리잖아요. 근데 이게 제 CCS에서 그 리소스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게 뷰 메뉴인가 어디 보면 그거 키면은 그게 그 자기 컴퓨터에 설치된 C2000웨어 그거 보여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몰랐었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이건 컨트롤 슈트인가? 이거는 컨트롤 슈트 예전이요. 여튼간에 제가 말한 건 맞습니다. C2000 웨어 자료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과정이 TI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랑 코드랑 이 헤더를 추가를 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함수들을 적절한 순서로 호출한 다음에 이제 거기 이렇게 함수들 불러다 쓰면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그냥 처음이라서 좀 신기했고 요 이제 싱크웍스 수업 들으시면 요 이제 라이브러리 불러오는 거랑 등록해가지고 이렇게 거기 제공하는 또 함수들 하고 헤더 등록하고 따로 해가지고 이 코드에다가 등록하면은 이제 실제 내가 사용자 메인 코드에서 그 함수를 불러다가 쓴다 이거죠. 주의사항은 클락 200메가에서만 되고 하고 나머지는 이제 사용자가 짜는 거예요. 이거 이제 뭐 내부 램으로 데이터를 올렸다가 플래시로 구워야 되니까는 그런 이제 CMD 설정하는 거라
CM 설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뒤에 예제 실습한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램에다가, 그러니까는 램 에뮬레이터 꽂아서 램 다운로드해서 램에서 테스트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램에서 이제 쓰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는 플래시로 부팅해서 플래시에서 램으로 다시 프로그램을 올려서 자기 플래시를 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플래시 쓰는 경우에 이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하고 밑에 거는 펌프권 아까 얘기했던 거고, 그런 것들이 좀 재밌었어요. 나중에 쓸지 모르겠지만은 나머지는 TI가 제공하는 이 함수들 실제 불러다 쓰는 것들이었어요. 일단 그렇고, 뭐 굳이 좀 재밌다고 하면은 이 프로그래밍 할 때인데, 이게 옵션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싱크웍스에서 추천하는 거는 FAPI Auto ECC Generation 옵션을 쓰면은 이게 ECC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나머지 거는 이제 따로 생성 안 되거나 따로 넣어주거나 그런 구조인 거고, 뭐 이렇게 이거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소스 주소랑 데이터 사이즈 넣어주고 하면은 프로그램 되고, 이게 요 뒤에 옵션에 따라서 여기에 넣어주는 인자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표준으로 쓰는 인자만 쓰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신기하고 재밌었다. 하고 맨 마지막에는 반드시 펌프권을 반환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가 좀 재밌었고요. 그리고 뭐 주의사항인데, 여튼간에 램이나 플래시 공간을 조작하기 때문에 그 CMD 파일에서 그 메모리 할당할 때 이거 64비트로 정렬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어레인지 4가 워드 4개 단위로 뭐 정렬한다 뜻이니까 64비트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좀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있었고, 나머지는 실습했어요. 그래서 뭐 실습 이 예제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ADC에서 4개 채널 데이터 만들어서 걔를 512 워드를 램에서 파일로 저장했다가 다시 그 파일을 램으로 불러서 플래시로 굽는 그런 일련의 동작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거 하면서 이제 DMA에 관련된 것도 하고, 이번 수업 때 풀었던 사람이 2명밖에 없었어요. 그 둘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여튼간에 DMA랑 플래시 써서 하는 예제가 좀 많이 신선했다 정도. 이거 설명해줘야 되나? 이거 이 예제가 사실 2개였는데요. 앞에 거 예제는 램에서 한 거였고, 두 번째 예제가 플래시로 부팅해서 메모리에 데이터를 내 사용자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플래시를 굽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 내용에서 아마 이 3일 과정에서 유일하게 플래시로 부팅하는 첫 번째가 이 예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코드 짠 다음에 프로그램 빌드하고 디버그 눌러가지고 디버그 퍼스펙티브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커넥터 타겟하고 그 다음에 로드 프로그램 해가지고 프로그램 다운로드하면 프로그램의 플래시가 구워져요. 요 단계에서.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이미 CCS 프로젝트에서 CMD 파일이나 이런 게 플래시용으로 만약에 설정되어 있다면 이 프로그램을 로딩할 때 플래시가 구워져요. 자동으로 구워져요. 근데 만약 플래시용이 아니라 램용으로 만약에 CMD가 설정되어 있다면 이게 로딩할 때 플래시가 아니라 얘는 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의식을 하지 않고 쓰다가 이거 이제 하면서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했더니 이게 이제 CMD 그 된 거에 따라서 플래시로 자동으로 되거나 램으로 자동으로 되거나.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전반적으로 뭐냐면 플래시가 될지 램이 될지 여튼간에 뭐 구별을 안 했지만은 리셋을 하는 게 중요해요. 리셋을 하면 CPU가 초기화가 되고 다시 에뮬레이터한테 그 스크립트 이게 있어요. 여기 스크립트 메뉴에 EMU 보트 모드를 플래시로 설정을 하고 하면은 얘가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 이제 런 누르잖아요. 런 누르면 플래시로 부팅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플래시로 부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예제가 좀 약간 되게 신선했었어요. 이렇게 써본 적이 저도 없었기 때문에 하면서 막 물어봤는데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플래시로 이제 부팅해서 메모리에 데이터 불러온 다음에 플래시로 꾼 거예요. 플래시에 데이터 굽는 예제였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되게 신선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수업이 끝나요. 끝. 있죠? 무단복귀 금지. 약간 오타나 뭐 빠진 데이터가 좀 있긴 중간에 몇 번 있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수업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